러시아와 폴란드 사이 유럽 중부에 위치한 벨라루스. 그 면적은 우리나라의 약 2배, 인구는 약 5분의 1 정도다. 우리에겐 너무나도 낯설기만 한 나라. 누군가는 막연히 백러시아라 불렀고 또 누군가는 미인이 많다고 했던 곳. 오늘은 그 벨라루스 이야기다. Несвеж замечательный город, где очень много исторических памятников. У нас много объектов, которые стоит посмотреть, оценить и посетить. Приглашаем. 옛 정취로 가득한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 거리를 달려 내가 처음 찾은 곳은 도심 한복판의 10월 광장이다. 사람들은 벨라루스로 여행을 떠난다는 내게 물었다. 그거 어디 있는 나라냐고. 아이가 뚫어져라 보고 있는 이것. 바로 0km 표지석이 그에 대한 답이다. Ну, географически, да. Насчет политического строя я бы так не сказала. Географически Беларусь считается центром Европы. Как мне известно, это отсюда начинается либо вся Беларусь, либо именно Минск. Ну, центральная точка, скажем так. Запад, наверное. 벨라루스는 유럽 대륙의 한가운데 있고 또 그 한가운데 민스크가 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사방의 모든 길이 시작된다. 길이 시작되는 이곳에서 나도 본격적인 벨라루스 여정을 나선다. (1990년) 소련 연방에서 독립한 벨라루스. 도시 곳곳엔 구소련의 분위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벨라는 희다란 뜻, 루스는 러시아와 그 어원이 같다. 벨라루스는 지구상 러시아와 가장 비슷하면서 또한 분명히 다른 조금은 특별한 나라다. 민스크 구도심 어퍼타운에 올랐다. 그곳에서 나를 반겨준 건 유쾌하고도 익살스러운 거리의 예술가들. 장난과 웃음 뒤 그들은 반드시 행운을 빌어주었다. 하지만 이 구역 진정한 주인공, 부동의 1위는 바로 이 사람, 민스크 초대 시장이다. 민스크는 1499년 중세에도 자유로운 교역이 가능한 도시가 됐고 중부 유럽의 상업과 교역의 중심지로 거듭났다. 이어 이곳에 시청과 성당이 들어섰고 오늘날의 민스크에 이르렀다. 시청 앞 광장, 이곳을 누비던 그 옛날 마차다. 지금은 관광객과 어린아이들의 즐거운 놀이터가 됐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말의 귀가 반질반질 달아있다. Чтобы, когда потрогаешь ушки у лошадки, то это считается, что это приносит удачу. Меня бы трогали. Значит, вам принесется удача, придет. 나는 민스크 서남부 네스비주로 향했다. 처음 만나는 벨라루스의 호수. 푸른 하늘이 담겨있는 한없이 투명한 거울이다. 이 호수의 둘레길은 벨라루스 사람들이 자주 찾는 휴식 공간이자 대표적인 관광지다. 나는 마차를 타고 공원 안으로 들어가 본다.
옛 좁은 길을 따라 푸른 호숫가를 신나게 달리다 보면 어느덧 녹음 가득한 숲속에 도착한다. 그리고 숲속엔 그 옛날 동화처럼 궁전이 하나 있다. 바로 네스비즈 궁전이다. 그 안은 어떤 모습일까? 옛 의상을 입고 뽐내는 여행객들. 지금은 모두에게 개방돼 누구나 과거로의 유쾌한 여행을 만끽하고 있지만 과거 네스비즈 궁은 소수 대귀족만에게 허락된 벨라루스에서 가장 화려한 곳이었다. Это владельческий замок князей Священной Римской империи Радзивиллов. Они здесь были на протяжении 400 лет, до 1939 года. Это их родовой замок, самый главный замок. У них было много очень. 네스비즈 궁은 겉만 아름다운 게 아니다. 그 안은 웅장하고 더 화려하다.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 라즈빌 가문이다. 특히 예술을 사랑했고 장려했다던 그들. 지난날 그들이 앉았을 자리. 그들이 거닐었을 복도를 지나 네스비즈의 가장 안쪽 그 앞에 서본다. 거기엔 수백 년 희로애락을 겪은 벨라루스 궁전 하나가 오늘도 굳건히 서 있다. 나는 다시 길을 달려 민스크 외곽 두두트키 민속마을을 찾았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사람들로 가득한 시장이다. 옛날 옷을 입고 옛 방식 그대로 마치 중세의 저작거리를 통째 옮겨다 놓은 것 같다. 갑자기 어디선가 깃발과 함께 기사복장의 사람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낸다. 조금씩 규모가 커진다 했더니 이번엔 아예 대부대다. 벌판엔 이미 옛 무기를 든 군대로 가득한데 각 진영으로 군사들이 계속 밀려든다. 그리고 어느덧 양쪽으로 늘어선 병사들이 서로 대치 중이다. 묘한 긴장감이 흐른다. Но наш Грунвальд, как бы с ним не сравнится ни один фестиваль. К нам приезжают гости из России, из Украины, из разных стран. А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когда будет праздноваться 610-я годовщина победы над Грунвальдом, планируются еще и гости из разных европейских стран. 드디어 그날의 전투가 시작됐다. 1410년 폴란드 그룬발트. 이날의 전투로 십자군 원정에서 돌아와 유럽 대륙을 어지럽혔던 이른바 튜턴 기사단은 몰락했고 이 땅의 사람들은 나라를 회복했다. Великого княжества Литовского, они все практически с наших земель, которые участвовали в этой битве. То есть это и наша победа тоже. И поляков, и наша, и литовцев современных. 장창을 앞세운 기사단의 반격에 또 대공국 연합군의 돌격이 이어진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접전 끝에 마침내 기사단의 성이 함락된다. 그날의 역사처럼 오늘도 이곳 사람들의 승리다. 사실 이 병사들은 배우가 아니라 모두 일반인들. 아마추어 전쟁 동호회 회원들로
무기도 갑옷도 다 각자가 준비해 온 것이란다. В недавние времена, ну да, мы тоже окунаемся в эпоху. Жестковато, конечно же. Очень большая температура, очень жарко. Ну, когда стараются стиснуть зубы и воевать. It's very heavy, yeah. Late 14th century. These arms, everything's fine. 다시 병사들이 도열했다. 2차전인가? 창은 하늘을 찌르고 병사들은 뭔가를 기다린다. 청혼이다. 대답은 세상 가장 로맨틱한 프로포즈에 구경하는 사람들도 열광한다. 그렇게 그들의 축제는 계속됐다. 다시 남서쪽으로 길을 달려 중부 유럽의 광활한 산림지대 벨로베즈스카야 푸시아에 도착한다. 이 숲의 다른 이름은 유럽의 허파. 벨라루스와 폴란드에 걸친 유럽 최대의 원시林이 바로 이 숲이다. Самый нетронутый лес на территории Европы. Имеет международный статус природного объекта, внесенного в ЮНЕСКО. То есть это природный объект, который имеет в целом для всего человечества. 이곳은 국립공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입구. 여러 행선지 가운데 오늘 나의 목적지는 얼음 할아버지 마을.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나처럼 얼음 할아버지를 만나려고 기다리는 중이다. 마을로 떠나는 버스가 들어온다. 푸르른 숲풀 사이 좁다란 길을 따라가면 어느새 사방은 고요하고 하늘은 초록으로 빽빽하다. 그리고 다시 걷기를 5분여. 드디어 마을에 도착했다. 그런데 대문이 굳게 닫혀 있다. Достигли волшебной линии сказочных ворот, за которой живет наша сказка и творятся чудеса. Оставьте их здесь, на этом деревянном настиле. В ближайший час они вам точно не понадобятся. Кому будет жаль своего, через час вернетесь, заберете. Поэтому все вместе, громко, дружно, без каких-либо исключений. Стражники, стражники, пропустите нас, пожалуйста. 3, 4. Стражники, стражники, пропустите нас, пожалуйста. Добро пожаловать в сказку. 주문을 외치자 드디어 문이 열리고 마을 안으로 들어가면 동화 속 세상이 펼쳐진다. 아이도 어른도 동심의 세계에 빠져든다. 그런데 이 아이 뭔가 심각하다. 다들 목각상을 향해 뭔가를 중얼거리는데 자신의 수호성인에게 소원을 비는 것이란다. Какое желание скажешь? Секрет. Все желают. Конечно, все желают. Какой? Но это не секрет, это нельзя рассказывать. Чужим нельзя. В деревянном тереме живет круглый 한 год 나무집 앞에 사람들이 가득 모였다.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гостей. живет 바로 круглый 얼음 год, 할아버지 집. его ежедневно 역시나 приветствует 여기도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문이 닫혀 있다. гостей. 이때 또 필요한 건 주문이다. Появись. 드디어 만나게 되는 얼음 할아버지. Здравствуйте, уважаемые гости! В местах сказочных Апуща
이곳에선 산타 할아버지 같은 존재가 바로 얼음 할아버지란다. Пусть вам улыбнется, как своей знакомой. С вами вовсе не знакомый, чей-то муженек. Он, вы откуда? 까레이. Кореи. 네. Хао. 아, 안녕하세요. Здравствуйте. Goodbye. 얼음 할아버지에게도 한국은 낯선 나라인가 보다. 그러나 아이들에 대한 사랑만큼은 온 세상 어린이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О, молодец. Как вас звать? 머나먼 한국 어린이에게도 초청 인사를 잊지 않는다. Для корейских детей, пожалуйста, приезжайте, милые мои юные друзья. Мы с вами обязательно встретимся, и вы увидите красоту белорусских лесов, Беловежской пущи, и встретитесь со мной и белорусским Дедом Морозом. 얼음 할아버지와의 만남을 뒤로 하고 다시 길을 나선다. 거칠 것 없는 평원. 그것은 교류의 길이면서 동시에 전쟁의 길이었다. 동서유럽의 강대국이 이 땅에서 부딪혔고 미르성도 전쟁으로 부서지길 여러 차례. 벨라루스 고난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곳이다. И вот наша экспозиция рассказывает о вообще истории белорусских земель, начиная вот от начала строительства замков, то есть от XIV века, и заканчивая последними владельцами замка, князьями Святополк-Мирскими, это уже 1939 год. 갑자기 미르성의 북소리가 들리고 행진이 시작됐다. 영화라도 찍는 걸까? 복장도 장비도 완전 역사책에서 지금 막 튀어나온 것 같다. Здесь идет реконструкция определенных событий, которые проходили в этом месте в определенное время. Так скажем, это времена Наполеона, когда был здесь Наполеон, вот здесь русские войска с Наполеоном встретились в этом месте. 오늘은 나폴레옹군과 러시아군의 전투를 재현하는 축제날.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먹고 자는 것까지 그 시대로 돌아가 철저히 옛 방식대로 1박 2일을 보낸다. 직접 수경지로 들어가 사람들을 만나보니 아주 유쾌함이 넘친다. 그런데 왜 사서 고생일까? Мы просто занимаемся, это хобби. Мы все работаем. Кто-то инженер, кто-то электрик, кто-то юрист, кто-то адвокат. А это наше хобби. Мы восстанавливаем то, что было 200 лет назад. Вот именно форма, все должно быть так, как было вот 200 лет назад. То есть ни больше, ни меньше. 드디어 200년 전처럼 나폴레옹군이 쳐들어왔다. 그런데 이건 장난이 아니다. 진짜 화약의 백병전까지. 이번엔 어디선가 기병이 나타나더니 병사들을 포위한다. Wow, it's crazy. It's hard not to get into a tree. Это очень бешеное занятие, вот потому что тут везде деревья. 어느새 내리는 비. 새로이 포격이 시작되고 양측의 기병대가 전속력으로 달려나간다. 그리고 이어지는 불꽃 튀는 접전. 매복해 있던 보병이 사격을 가하면서 이날의 전투는 마무리된다.
위험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든 것은 다 각본이 있고 사람들 모두는 각자의 역할이 있다. 역사와 다른 건 전투가 끝나면 여기선 참가자 모두가 개선 장군이란 것이다. 이번 도시는 벨라루스 북부의 비텝스크, 활력이 넘치는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한다. 이 도시에서 내가 처음 찾은 곳은 수공예 시장. 흥겨운 아코디언 가락에 발걸음은 절로 가벼워지고 예술 작품 같은 근사한 공예품들로 눈도 즐거워진다. 모두 다 하나하나 만들고 칠했다는데 벨라루스 사람들 솜씨가 보통이 а니다. Здесь, значит, у нас в Республике Беларусь проходит фестиваль, называется «Славянский базар». Это каждый год проходит. И вот здесь всегда проходит этот фестиваль, который называется «Славянский базар». 오늘은 슬라비안스크 바자르 축제 기간. 사실 여름날 벨라루스는 축제의 연속. 어디서든 쉽게 그 문화와 예술을 접할 수 있다. 오늘 비텝스크에선 슬라브 전통을 제대로 느껴본다. На славянском базаре вы сможете увидеть не только выступления каких-то людей, но также прочувствовать нашу любовь, доброту и заботу ко всем людям. 나는 비텝스크 시내의 한적한 마을을 찾았다. 한 위대한 예술가를 만나기 위해서다. 어떤 사람들은 이곳을 일러 샤갈의 눈 내리는 마을이라고도 했다. 집 안으로 들어가면 만나게 되는 동상 하나. 바로 20세기 천재 화가 마르크 샤갈이다. На первый взгляд это скрипка, но если присмотреться, мы можем увидеть палитру для красок. Это Париж и Витебск.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во Франции художник большую часть своей жизни провел, а Витебск — это место, где он родился. Так вот, здесь Марк Шагал провел свои детские и юношеские годы, а также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здесь и началось его творчество. 이 조그만 집이 마르크 샤갈이 어린 시절을 보내며 예술가로서 꿈을 키웠던 곳이다. 어린 시절 그의 습작들, 가족과 고향집, 그것은 훗날 평생을 떠돌 그의 영원한 화두가 된다. 지난날 작은 방, 무수히 많은 꿈을 그렸을 소년의 의자. 나도 그날의 어린 마르크 샤갈처럼 그 자리에 앉아본다. 창밖으로 샤갈이 미소를 건넨다. 나는 더 북쪽으로 길을 달려 벨라루스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 호수의 도시 브라슬라브에 도착한다. 이곳의 호수는 모두 그 옛날 빙하가 녹아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일까? 호수의 물이 맑고 깨끗한 그들의 눈을 닮았다. Ну, я хочу сказать то, что в Браславе очень красиво, много красивых мест, много озер, куда вы можете просто приехать, посмотреть, отдохнуть с друзьями. Ну, в принципе, все. Можно хорошо отдохнуть на природе. 시리도록 투명하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 이곳에선 어느덧 사람도 자연이 돼 있다. уничтожают, не сохраняется.
А когда побываешь вот просто на свежем воздухе, на берегу озера, искупаешься вот в этой водичке прозрачной, сил у человека прибавляется. Поэтому надо приехать, отдохнуть от большого города, вот особенно на Браславщину. 브라슬라브의 언덕에 오른다. 우리의 장승과 비슷한 목상. 이곳에 살던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돼 영원히 이 땅에 남았다. 전설 속 호수에 가봤다. 물결은 잔잔하고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다. 나도 지난 여정을 돌이켜본다. 어느새 내 마음에도 물결이 인다.